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매주 목요일 ETF 할 결심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강재웅 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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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은 뭐 주식시장 각기 섹터별로 네. 또 지역별로 좋은 데는 좋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부진하고 네. 특히 미국 내에서도 다우는 부진한데 나스닥은 좋고 이런 맞습니다. 양극화와 또 블록화되는 움직임들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주간 ETF 시장 동향 살펴볼까요? 네, 일단 한 주간 시장 동향 짧게 업데이트 드릴게요. 일단은 한 주간 미국 증시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이끈 반도체주가 강세를 전반적으로 보이면서 나스닥 중심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반도체 필두로 한 IT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뒤이어서 통신, 소비재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섹터, 주로 이제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또 약세를 보이는 어떤 업종별 차별화된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국이죠. 중국, 미국, 독일, 한국의 제조업 PMI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PMI 지수 발표됐는데 2개월 연속 둔화되는 흐름을 좀 보이면서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아니면 관련된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위안화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유출이 되면서 홍콩과 중국 증시의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실업률 워낙 낮은 수준인데 또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구인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또 웃돌아서 여전히 타이트한 미국의 고용시장을 나타냈다고 보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또 간밤에 발표됐죠. 저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가 6월달 금리 동결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암시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다소 안심시킨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큰 이벤트는 없는 상황인데 6월 13일 예정된 이제 6월달 미국 FOMC 앞두고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아니면 동결 관련한 가능성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도 그런 어떤 기준금리 움직임에 조금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관련해서 연초 이후부터 전반적인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나스닥 중심의 현재 시장 강세가 좀 연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6월 FMC의 전망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다시 동결해서 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내다보고 있는데 결정까지 좀 이런 부분들도 관망세가 이어질까요? 네, 뭐 아시겠지만 CME 페드워치라는 어떤 선물 를 활용한 투자자들의 기준 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나타낸 수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6월 달에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지역은행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긴축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인식도 있어서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까라는 또 의구심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 우려를 이제 간밤에 연준 위원도 의식을 해서 이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아시겠지만 정책은 일단 그 상황이 돼봐야 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뭐 시장에서 한 차례 정도 베이비 스텝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상단을 5.25%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 차례 정도 더해서 5.5% 정도에 맞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게 이제 6월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질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거의 다 왔다는 거고요. 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총 1조 달러 돌파 이후에 간밤에는 5%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우리 주식시장 공통점을 꼽자면 지난해 여름 이후의 고점을 좀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이번 한 주인데요. 전체적인 동향들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또 ETF 신규 상장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주간 어떤 ETF가 또 새롭게 상장됐을까요? 네, 어제죠. 31일에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된 5개 채권형 ETF에 대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이제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미국의 투자 등급 채권 회사채에 투자하는 채권 아까 ETF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초장기 국채에서 원금 부분에만 투자하는 ETF 두 종을 출시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채권 금리 고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좀 장기 듀레이션을 갖고 있는 채권 아니면 우량한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좀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출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만기 채권형 2종을 추가로 상장을 했고요. 한 종은 33년 6월 만기
다른 한 종은 53년 9월 만기로 또 10년과 30년 정도의 만기를 갖고 있는 채권형 ETF를 출시를 해서 만기까지 보유하려는 어떤 고금리 수요도 충족을 시킬 것으로 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자산운용에서 이제 만기 6개월 이내에 단기 국공채에 투자하는 ETF도 상장을 해서 전반적으로 금리 고점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수요를 좀 충족시키기 위한 운용사들의 출시 러시가 어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매력도가 높아서 현재 또 투자 적기여서 관심이 많아졌었던 쪽의 신규 상장이 나왔습니다. 장기 국채에 대해서 투자하는 ETF, 금리가 고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으로 인해서 가장 좀 싸게 그래도 채권 투자에 들어갈 수 있을 시기다. 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ETF 전체적인 동향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 ETF 동향 어떤가요? 예, 일단 이번 주 월요일은 미국과 한국 두 장 모두 휴장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자산별 ETF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형부터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 영향에 반도체 관련한 ETF들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을 한 상황입니다. 상위 4개가 모두 미국 반도체 주식에 투자한 ETF고요. 평균적으로 8%에서 10% 정도의 강세를 한 주 동안 보였습니다. 채권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간 채권 금리가 다소 소폭 상승한 영향에 따라서 국채 선물 매도를 통해서 금리 위험을 해지하는 채권 ETF들이 상승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또 엔비디아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보이면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조금은 좀 줄어들었는데 관련해서 하이힐드 채권 ETF도 강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부동산 관련 종목도 살펴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ETF가 한 주간 마이너스 성과를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시중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면서 네. 관련된 이슈를 부동산 쪽은 악재로 받아들이는 좀 모습이었고요. 유일하게 플러스 성과를 보인 ETF는 이제 중소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만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ETF여서 여기서 발생하는 인컴이 자본 손실을 좀 방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채권 변동성은 최근 들어서는 좀 줄어든 상태죠? 네, 맞습니다. 네, 변동성 국채 자체는 수익률. 예, 금리 변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채권 가격의 변동성도 같이 줄어들었긴 했는데 최근에 금리 자체가 아직 상단에서 밑으로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권 가격은 반대로 이제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찾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혔던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에 대한 하원 표결 통과됐습니다. 하원을 통과했고요. 이 부채 한도 협상 일단 의회 쪽으로 넘어가서 하원 통과가 나왔습니다. 하원 통과 결정 이후에는 이제 상원에서 표결이 붙여지기 때문에 절차들 꾸준하게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소식이 나온 이후에 일단 움직임을 보시면 현재 코스닥이 지금 상승 탄력을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0.4%가량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가 860선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가 현재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탄력을 받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8%의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569선, 2570선 부근인데 그래도 코스피도 코스닥보다는 좀 둔화되고 약간은 부진하지만 조금씩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력은 곧바로 코스닥이 받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주식, 채권, 또 리츠 쪽까지 ETF 동향 살펴봤고요. 한 주간 글로벌 ETF 자금 동향도 살펴볼게요. 부장님. 네, 일단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예, 잘 됐죠?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일단은 뭐 네. 과거에 디폴트는 없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수월하게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고요. 예. 또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가 됐기 때문에 네. 당분간 또 증시에는 우호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6월에 남아있는 변동성 요인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6월 13일 FOMC, FOMC. 네, 그게 이제 아마 강한 이제 매크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결정들에 따라서 일단 예산 문제가 점점 해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근데 예산의 이제 그 금액 자체가 네.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좀 적긴 하기 때문에 이런 기대 요소가 좀 낮춰진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금리 문제도 좀 해결이 된다면 점차 더 뭐 경기,
이번 주말에 있을 고용지표 발표. 네네.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간 ETF 자금 동향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예, 자금 플로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8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ETF 시장으로 순유입이 되었고요. 최근 자금 동향을 고려했을 때는 의미 있는 순유입 규모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별로 살펴보면 네. 채권과 주식 쪽에서 고른 순유입이 나타난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채권 같은 경우는 26억 달러의 순유입을 보였고 주로 하이힐드 채권의 순유입이 좀 강하게 이뤄졌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채권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종합채권 ETF 그리고 국채 ETF로도 순유입 흐름을 차례대로 좀 보인 상황이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나 대형 성장주 위주로 순유입이 되었는데 이게 요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대형주 아니면 예. 대형 성장주. 사실 그 시총별로 약간의 차별화된 흐름은 주간 단위로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소형주로 이제 순유입이 됐고 대형주로 유출이 됐었는데 네. 아마 이게 월 말로 다가와다 보니까 월 말 됐을 때는 ETF를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포지션 정리를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주를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리밸런싱 하려는 좀 그런 움직임으로도 파악이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주식은 이제 대형주, 대형 성장주 위주로 순유입이 됐고 반면에 에너지나 소형주는 또 순유출을 보이면서 업종별이나 시총별로는 조금 차별화된 양상을 좀 띄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달 FOMC의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관련된 이슈가 시중 금리를 또 인상시킬 경우 리츠나 부동산 섹터는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가 선반영돼서 부동산 쪽으로는 자금이 순유출되는 흐름을 한 주간 좀 보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금리의 추가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은행들의 대출 태도 같은 것들도 긴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ETF 자금의 순유입, 순유출 탑5 알아볼까요? 예, ETF 종목별로 순유입 상위 5개 살펴보면 네. 5개 중에 3개가 채권형 ETF일 정도로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하이힐드 회사채 ETF로 20억 달러 가까운 순유입이 관찰되었습니다. 사실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ETF군은 아닌데 이렇게 단일 하이힐드 회사채 ETF로 이제 대규모로 주간 순유입을 보인 점은 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고요. 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 또 증시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주식과 채권 중간 성격을 띠는 하이힐드 채권으로 어떤 그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선호로 좀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채권 ETF, 그 외 채권 ETF로는 이제 미국의 초장기 국채 ETF에 7억 달러 넘는 순이익을 보여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금리를 다시 만나기 어렵다라는 어떤 현재 금리 고점에 대한 기대감.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채권 가격이 그만큼 이제 저가다라는 어떤 저가 매수 심리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이힐드 회사채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이라고 또 정의를 해주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해 놓고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채권도 이제 국채 같은 굉장히 안전한 채권과 주식 같은 굉장히 위험한 자산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게 하이힐드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신용도는 낮지만 그만큼 이자율을 높게 지급해서 인컴 네. 자산으로 각광을 받는 게 이제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네, 채권 하면은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더 위험도를 높이는 투자도 더 강하게 일어났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ETF 자금 순유출은 어떤 쪽일까요? 네, 순유출 상위는 나스닥 지수 상승에 나스닥 ETF하고 또 이제 에너지 업종 ETF가 상위 1, 2위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좀 판단이 되고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좀 많이 낮아졌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가를 안 본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달러 같은 경우는 뭐 104달러 선 인덱스가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70달러 선 아래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성과 탑5, 성과 바텀5 어떤 쪽일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 상장 ETF의 성과가 가장 좋았던 5개 ETF 살펴보면 네.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영향에 또 반도체 관련 ETF들의 성과가 대거 상위권에 진입을 했고요. 예. 특히 ETF들 중에서 엔비디아 보유 비중이 높은 순으로 ETF 성과가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지난 한 주간 뭐 어제는 5% 정도 하락을 했지만 지난주는 26% 정도 급등세를 기록을 했는데 이 엔비디아 주가 상승이 전반적인 ETF들 성과, 반도체 ETF들 성과에 좀 기여를 했고요. 또 이제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도 덩달아서 훈풍을 좀 맞으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도 6.67%의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과 하위 5개를 살펴보면 이제 홍콩 증시 약세로 인해서 홍콩 상장 중국 기업 주식으로 구성된 항생 지수 ETF가 성과가 가장 안 좋았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도 이제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실적에 대한 좀 우려도 좀 커지고 있고요. 또 동시에 위안화도 약세를 좀 보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세가 최근에 좀 강해지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증시 약세로 연결이 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이 지난 1월 말 정도였는데 그때 대비해서 현재는 한 20% 이상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인 모습이어서 보통 이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하면 베어마켓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홍콩 증시도 베어마켓 진입에 대한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주간 약세를 보인 ETF들을 보면 이제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들도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보통 유가와 동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원유가 석탄의 대체제 역할을 하는데 이제 보통 유가가 오르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좀 싼 석탄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석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석탄을 태워서 발생하는 탄소를 이제 탄소 배출권을 사서 이제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최근에 유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유에 대한 또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그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 수요가 줄면서 산소 배출권 ETF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네. 유가 상승에 탄소 배출권이 올라가는 로직에 석탄이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과 중화권, 중국 증시와 홍콩, 이 중화권 증시에 대해서는 그 ETF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왔고 반대로 차이나 인버스 쪽에 투자하는 쪽은 또 플러스가 나오면서 네. 예, 지수 하락에 중국 쪽에 베팅했던 쪽의 수익률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엔비디아 반도체 설명해 주셨지만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이런 ETF에서 수익률이 좋게 나타났는데요. 국내 상장 ETF 가운데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수급 동향 알아볼까요? 예, 개인 같은 경우는 최근 증시 상승의 어떤 지수 조정을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 인버스 2배 ETF에 570억 원 가량 순매수를 보였는데 570억 순매수가 규모면으로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상위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지수 또 조정을 좀 기대하는 심리도 좀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이제 중국 전기차 관련 ETF 그리고 금리 고점 기대감에 국내와 미국의 초장기 국채 ETF에도 한 470억 원 정도 순매수가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개인들의 순매도 상위 5개 살펴보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영향에 코스피 레버리지 ETF에서 500억 원 규모의 순매도가 나온 게 가장 높았고요. 또 미국 반도체 기업들 주가 상승에 따라서 차익 실현 또 욕구가 커져서 190억 원 정도의 순매도가 이쪽에서도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개인들 매매 동향에서 이제 살펴보면 또 지수 아니면 반도체 섹터의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듀레이션이 좀 길어서 자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초장기 국채물 위주로 채권 쪽에 대한 어떤 매수 대응을 좀 강화하는 추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자동차,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이들 섹터가 주도주라고 얘기되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투자를 결심할 ETF는 어떤 쪽일까요? 네,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섹터 강세가 좀 이어가면서 해당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좀 보면은 반도체 업황의 본격적인 개선은 사실 지금보다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작년에 워낙 크게 하락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반도체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부담이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는 또 의견도 많고요.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관련 ETF들에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제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이제 올해 2분기 매출 전망치 가이던스를 시장 전망 대비해서 53%나 높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엔비디아의 GPU,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데 보통 실적 발표에서 다음 분기 전망치를 이렇게 기업이 높게 잡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네. 보통 그리고 이렇게 불확실한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치거나 가치가 아니면 낮게 잡아서 시장의 네. 기대치를 좀 관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오히려 53%나 높게 얘기하는 건 그만큼 기저에 굉장히 큰 자신감이 깔려 있다라는 좀 반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시장 전망으로는 이 인공지능 AI용 서버 같은 경우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공격적인 투자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향후 3년간 관련 서버 투자가 한 20에서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성장의 가장 큰 수혜주로 또 엔비디아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시스템 반도체가 좀 수혜를 좀 누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일단 엔비디아가 주축으로 돼서 인공지능의 수혜를 강하게 누릴 것을 좀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D램과 난드 가격에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감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보통 생산이 감산이 되면 이게 가격으로 반영이 되기까지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 업계 1위이기 때문에 4월에 감산을 시작했으면 올해 8월이나 9월 정도에 이 D램이나 난드 가격이 반등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반도체 리서치 업체인 트렌드포스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안에 이제 메모리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최근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나 메모리 이 두 양축 모두 반도체의 업황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현재 전망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 상장된 반도체 관련 ETF들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제 자료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 ETF들 4개를 정리했고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왼쪽에 2개로 정리가 돼 있어서 네. 국내 외에도 해외 쪽 반도체 기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이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나 아니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 두 ETF에 관심을 두시면 해외 반도체 기업들 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반대로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른쪽 2개는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말고도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있는 소월 반도체 소부장 FM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에 이어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국내 반도체 기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그전에는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 네. 팹리스 업체까지 엔비디아 반로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뭐 그물을 좀 펼쳐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그 디램이나 낸드 가격의 반등 예상 시기를 통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한번 이렇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투자를 결심해 볼 ETF에 환해지가 들어가지 않은, 그쵸? 글로벌 반도체 기업 투자 ETF죠? 환해지 네네. 안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예, 화물입니다. 안 들어가 있는 글로벌 반도체 투자 ETF 2종과 국내 반도체 소부장 비메모리 쪽의 ETF 2종, 그리고 지난주로 돌아가 보면 공급망 밸류체인. 관련해서, 예. 밸류체인 관련해서 엔비디아 테슬라 설명해 주셨잖아요. 국내 상장도 있는. TSMC하고 이제 TSMC하고 테슬라 예. 이렇게 두 가지만 상장이 돼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럼 TSMC의 밸류체인 ETF, 글로벌 반도체 ETF, 국내 반도체 ETF
이 가운데서 현재 지금 제일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투자 관심을 더 높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쪽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은 최근에 주가 어떤 흐름을 전반적으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은 네. 이제 글로벌 어떤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순서대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너 텍스 올이라 그래서 점유율 상위 기업이 조금 더 많은 수혜를 누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의 좀 대표적인 섹터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그다음 반도체 장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기업의 상위 종목에 주로 투자를 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주나 아니면 국내에 포커스된 그런 상태보다는 조금 더 글로벌 관점에서 수혜를 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실 때는 네. 이제 각각 분야에서 조금 더 강점을 갖고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에 따라서 시총도 제일 높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외 투자를 고려하실 경우에 환율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빼놓을 수는 없는데 현재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고점에서 아직은 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기준금리 동결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도 기준금리를 인하보다는 동결이나 아니면 추가 인상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현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금 더 높다는 얘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레벨이 좀 높은 수준에서 좀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올라가는 달러 강세 국면이 전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하실 때는 환 해지도 물론 환 변동성 제거 측면에서 좋지만 달러 같은 경우는 환을 오픈하셔도 당분간 환 차손보다는 이제 환 어떤 차익을 조금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였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